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통행과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통행 제한과 봉쇄령이 내려진 베네치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매년 약 3천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관광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던 베네치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바닷물이 깨끗해졌고 또 심지어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베네치아의 풍경이 가끔씩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서 다시 아름다운 베네치아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베네치아에 열광한 사람이 있었으니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던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은요, 1911년에 베네치아를 방문했고 그때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입니다. 토마스 만은 왜 베네치아에서 죽음에 대한 책을 썼을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선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베네치아의 리도 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마스 만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리도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보면은요, 이 베네치아를 에워싸고 있는 방파제처럼 보이는 섬이 바로 리도 섬입니다. 리도 섬은 베네치아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국제영화제가 열리면 전 세계에서 유명한 배우들, 감독들이 이 방파제 같이 생긴 섬에 묵어야 할 텐데 호텔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토마스 만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도 바로 이 리도 섬에 있는 한 호텔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엑셀시어 호텔입니다.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독일의 작가 아셴바하가 묵었던 곳이 바로 리도의 엑셀시어 호텔입니다. 그리고 타치오라는 소년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한 곳도 바로 엑셀시어 호텔이죠. 지금도 그 호텔은 리도섬에 있습니다. 아주 멋진 호텔입니다. 1908년에 준공된 이 엑셀시어 호텔은요, 당시 세계 최고의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유럽의 부호들이 베네치아를 방문할 때 꼭 체류했던 최고급 호텔이었죠. 토마스 만의 베네치아에서 죽음은 주인공 아셴바하가 이 호텔에서 묵으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셴바하는 독일에서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독일 남부의 부자 도시인 뮌헨에 살고 있던 그는요, 작가로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였고 독일인들은 모두 당대의 지성이었던 아셴바하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셴바하 자신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이 그를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독일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는 걸음걸이 하나에도 품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하품을 하는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고 독일 사람답게 그는 부지런함이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아셴바하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시계추처럼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실천하던 그의 삶에 실존적인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자신과 유럽의 정신이 부과한 작업으로 인해 너무 바쁜 나머지 다채로운 외부 세계를 애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잠깐의 휴식마저 다 내팽개쳐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삶의 활력소가 필요했습니다. 느긋한 여유, 순간의 즐거움, 이국적인 풍경,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킬 자극,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베네치아로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귀족들이 머물던 리도섬의 엑셀시어 호텔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셴바하는 거의 탈진 상태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과중한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들,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도 아직은 꼿꼿이 자신을 지탱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 작품의 주인공 아셴바하가 아닌지요?
그런 아셴바하가 뮌헨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비할 바 없는 것, 동화처럼 환상적인 일탈을 이룩하기 원한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아셴바하가 선택한 곳이 바로 베네치아였습니다. 동화처럼 환상적인 일탈이 허용되는 곳, 베네치아입니다. 아셴바하의 그랜드 투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셴바하는요, 리도섬의 엑셀시얼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처음 도입부부터 아주 재밌습니다. 베네치아에 도착했는데 리도섬까지 가는 이 곤돌라의 뱃사공이 바가지를 씌웁니다. 지금도 베네치아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그랬더니 아셴바하가 격렬하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합니다. 원칙을 중요시하고 무엇보다 비합리적인 것을 싫어하는 독일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곤돌라 뱃사공은요, 엑셀시얼 호텔에 이 아셴바하를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전형적인 이탈리아인들의 태도지요. 아니면 말고 원칙보다 즉흥적인 것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주인공 아셴바하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합리성을 중시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을 목숨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독일의 지성 아셴바하의 눈앞에 갑자기 비합리성, 즉흥성, 관능적인 존재, 아름다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대상은 흥미롭게도 같은 호텔에 투숙하며 휴가를 보내고 있는 폴란드 귀족의 자제 타치오라는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소년이었던 타치오를 보고 아셴바하는 고귀한 인간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간의 동성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작품 속에 동성애적 관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셴바하는 늙고 병든 자신과 젊고 아름다운 타치오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아셴바하 자신이 합리성을 상징한다면 타치오는 감각을 상징합니다. 이성과 감정의 충돌이라고 할까요? 아셴바하는 타치오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과 전혀 다른 인간형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타치오를 바라보다 얼굴이 빨개진 아셴바하는요, 황급히 자기 호텔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점잖은 척 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셴바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베네치아 본섬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리알토 다리를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자기가 지금 타치오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리도섬의 엑셀시어 호텔로 돌아갑니다. 타치오를 만나보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베네치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관광객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베네치아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의 빠른 일부 관광객들은 서둘러 베네치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셴바하는 아름다운 타치오를 다시 보기 위해 리도의 엑셀시어 호텔로 돌아갑니다. 그는 타치오를 만나는 가는 길이었지만 결국 전염병과 만나게 되고 죽음이 그를 호텔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셴바하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 베네치아 현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타치오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치오를 멀리서나마 지켜보기 위해서 아셴바하는 타치오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미행하게 된 것이죠. 독일 귀족의 품이나 지성인의 품위는 이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저 아름다운 타치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셴바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삶의 환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셴바하는 이미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타치오를 몰래 따라다니며 숨어서 그 아름다운 소년을 훔쳐보던 아셴바하는 길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식은 땀을 흘리면서 베네치아의 골목길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 압권입니다. 그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대가이자 품위를 인정받은 예술가, 가련한 사람의 저자, 너무나
모범적이고 순수한 형식으로 보헤미안 기질과 우울한 깊이를 거부했으며 타락한 자에게는 감정이입을 배제했고 사악한 것을 떨쳐버린 작가, 신분 상승을 한 사나이, 자신의 지식과 온갖 아이러니를 정복하고 성장하여 대중의 신뢰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데 익숙해 있었던 사람. 그렇습니다. 드디어 아셴바하가 자신을 만난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골목길에서 쓰러진 아셴바하는 멀리 사라져가는 타치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셴바하는 자기 자신을 반성합니다. 감각적인 것,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성보다 감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심지어 타락이라 부르고 죄악이라 부르는 것들이 진짜 타락이고 진짜 죄악인가? 아니면 그것은 그들의 판단일 뿐인가? 다른 사람의 판단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 사람들의 판단에 맞게 하는 것일까?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토마스 만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은 다음 문장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 골목길에 주저앉아서 자신을 발견한 아셴바하가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시인들은 에로스가 옆에 와서 안내자로 나서주지 않고서는 아름다움의 길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이 없는 삶, 감성이 메발라버린 삶, 의무만 남아있고 감격이 없는 삶, 그것은 아름다움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로스가 우리 곁에 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셴바하가 경험했던 끔찍한 전염병이 지금도 베네치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네치아에서는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도 아니고 끝도 아닐 것입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인생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삶보다는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편판이나 관심에 신경을 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셴바하가 베네치아 골목길에서 만났던 에로스를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